AI 사용해서 말하기 주제 정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소리로 글을 써야 되니까 보이스 타이핑 한국어 버전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 화면을 좀 AI 사용해서 말하기 주제 정하기 3PPFTS. 여기에서 PPFT는 Past, Present, Future Topic의 약자입니다. 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주제를 정해서 언어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할 때 직접 생각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아, 만약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가 않을 때 AI에게 간단하게 주제를 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한번 주제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흔한, 흔한 지금 AI, 챗 GPT인데, 여기서 음성도 가능하니까, 초보자가 언어 교환할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 10가지만 만들어줘. 선택을 하면,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면, 자기소개, 하루 일과, 음식, 취미여가, 여행 경험, 언어 공부, 날씨, 계절, 학교와 직장 생활, 휴일과 전통 행사, 동물과 자유공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AI를 사용해서 그 상대방, 언어 교환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서로 상의해서 말하기 주제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 말하기 주제를 선택을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언어 교환을 할때 보통 줌을 사용해서 40분간 사용을 하는데 40분 동안 아, 순리 편안하게 말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즉흥적으로 또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내용을 주제를 또 정하고 해서 그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어, 세션 중간에 또 주제를 하나 더 정해서 서로 이제 교통을 하고 가능한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끼리는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베트남어로 공부하면 내가 베트남어로 말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방이 한국어로 공부하면 상대방이 한국어를 사용해서 어, 그 메시지를 주고 음성 메시지로 이제 소리를 주고받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하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가도 중요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의 특징은 뭐냐면 반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은 특징이 똑같은 내용으로 글을 쓰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의 똑같은 표현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안부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에 갈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간단한 의사를 상대방이 바뀜에 따라서 그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똑같이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말은 반복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언어 교환을 통해서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말하는 훈련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 말을 할 때 세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언어 교환을 할 때 하나 정해서 전달을 해주고 바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거, 다음에 할 거를 주고 중간에 또 주제 하나를 더 던져줘서 세 개의 주제를 이용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분이라는 세션 동안에 이제 대략적으로 어 20분이라는 세션 동안에 대략 5분 정도는 그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으면은 15분이 나오고 5분 정도는 그냥 글자 위주로의 어떤 간단한 대화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리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분 동안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즉흥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주제는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이것이 잘 세팅이 되고 성립이 되면 훨씬 더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부족한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게 부족하냐면 듣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소하느냐? 서로 상대방 언어 교환하는 사람끼리 평범한 쇼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이내에 쇼츠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이 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공유해서 그 부제로 자막으로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할 수도 있고 소리도 공부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영상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언어 교환하는 사람끼리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언어 교환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언어 교환하는 사람끼리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언어 교환을 하면 서로에게 상대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기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주제를 정하고 또 부족한 듣기는 쇼츠로 요즘 휴대폰 하나면 충분히 쇼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모국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하는 게 불편하면 역시 AI로 그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AI를 보면서 어, 그 영상을 만들면 충분히 1분 이내에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면 나의 말에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언어 교환 상대방끼리는 의사소통이 더 빨라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 아주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목소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교환하는 사람끼리 서로 그 목소리 익숙해지고 말하는 톤이나 어떤 그 억양이나 아, 특이한 어떤 음성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그 이해력이 빨라진다. 그러면은 말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나고 그 속도가 나면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말하기 능력이 향상이 되고 듣기까지 향상이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잘 됐다. 그러면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그러면 초급 수준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레벨업을 해서 말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주제, 그 글을 활용한 주제
읽기를 활용한 주제로 이제 그 지식을 확 넓혀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언어 교환 과정을 거치면은 훌륭한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은 초급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결부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말과 듣고 말하기만 가지고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 모국어로 따질 때는, 그 나라 말로 따질 때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글을 뭐 읽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문자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보통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뭐 6살이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5, 6년 동안 가까이 집중적으로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해왔다. 일상적으로. 그 기간을 우리가 말하기, 듣기를 한 1년 정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말하기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그 공부 과정은 결국에는 어떤 뭐 말하기를 잘해서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초급이다 말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 중심으로 말하기 중심으로 이제 아, 그 내용을 좀 바꿔서 공부를 하는데 어, 이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언어 교환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돼서 가능성을 발견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겉핥기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은 나름대로 말은 좀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그리고 듣기도 안 돼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문자 중심은, 문자는 어차피 혼자 공부하면 되니까 문자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말하기 중심으로 해서 언어 교환을 좀 하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지금 아, 언어 교환을 좀 이제 방향을 바꾼다. 언어 교환을.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을 좀 다시 한 중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당신의 설명을 바탕으로 언어 교환 초급자들이 AI를 활용해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 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PPP, PPFTS, 과거, 현재, 미래 주제 기반의 구조를 반영해 실질적인 말하기 훈련을 위한 세 가지 말하기 주제 구성 예시와 운영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 콘텐츠 구성, 주제 활용법, 핵심 아이디어. 말하기 중심 언어 교환은 초급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말은 반복성이 강한 활동으로 실제 의사소통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반복 연습할 수 있다. AI를 통해 참가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주제를 자동 생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PPFTS 방식을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흐름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말하기 주제 예시, 아침 루틴 구성. 어릴 적엔 아침에 어떤 습관이 있었나요? 요즘 아침에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나요? 앞으로 아침 루틴을 어떻게 보고 싶나요? 요거는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AI에만 생각입니다. 세션 2 주제, 휴일과 가족, 구성 예시. 예전에 과거와 휴일에 무엇을 했나요? 이번 주말 최근 휴일에 무엇을 했나요? 다음 가족 계획은 다음 무엇인가요? 주제, 언어 공부. 처음 언어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싶나요? 요즘 언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도 뭐 조금 자기만의 말하기 내용, 인사 주제, 소개 주제, 뭐 미래 중심 주제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나옵니다. AI 활용, AI에게 요청하기, 초급 수준 학급자를 위해 말하기 주제 3개를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정해주세요.
얘가 자동으로 주제 구조와 질문 예시를 생성해 줍니다. 오케이. AI 피드백 사용.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기반으로 AI에게 자연스러운 발음 문법 피드백 요청 가능. 이것도 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녹음된 컨텐츠를 듣기로 활용하고 피드백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리뷰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뭐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공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보충 연습, 음성 메시지 또는 쇼츠 활용. 음성 메시지 훈련, 텍스트 대신 음성만 주고받는 훈련을 통해 말하기 집중 훈련을 한다. 아, 말하기 집중 훈련. 자연스럽게 말이 리듬, 억양, 반복 표현. 또 유튜브 쇼츠 제작 업무. 1분 이내 짧은 자국어 영상, 주제는 무관하고 공유를 해서 상대방이 자막 및 내용으로 듣기 연습할 수 있고 서로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한 전략. 결론은 초급자 언어 교환은 말하기 훈련 중심으로 진행, 반복, 익숙함, 주제 중심 구성. 으로 말할 기회를 능력 향상. AI는 주제 선택, 피드백, 훈련용 자료 제작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이상 말의 반복성, 말의 친숙성, 아, 그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